네, 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땅을 제가 뭐 브리핑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면서 이제 제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 자산이 움직이는 일이, 큰 자산이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업에서도 최고 난이도가 높은 게 이제 부동산 그 토지 그 영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편견 중에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편견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그래서 지금 여기 기획부동산이라는 편견이 많이들 하세요. 전화하셔서 거기가 기획부동산 좀 얘기하다 보면 기획부동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기획부동산 구호 사전입니다. 이건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죠. 여기 보시면 기획부동산 명칭과 용어가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연일 신문하고 뉴스 언론 보도에서 보도되는 수십억대 사기 사건, 이런 그 사건이 나오면서부터 기자들이 이제 그 송두리째 싸잡아서 그냥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유행처럼 이게 쓰여지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무슨 부동산 사고가 나면 다 기획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이제 뭐 TM이라든지 광고, 과대 광고를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사만을 위한 기획이죠. 좋은 기획과 나쁜 기획이 있다면 회사의 이익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시세보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시세보다 이제 저렴한 것이 아니고 시세보다 비싸게, 그리고 이제 그 미등기 전매라든지 계약 당시의 약속과 달리 개별 등기가 안 나오는 경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거를 기자들이 이제 싸잡아서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땅을 어떻게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매매 법인도 이제 투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일반 사람들이 놓고 설명을 드리면 좀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이 있죠. 그 공인중개사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점 같은, 부동산으로 치면 매점 같은 데가 이제 그 공인중개사라고 한다면, 뭐 공인중개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미 나와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 중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토지 쪽은 안 하기 때문에 토지 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게 이제 공인중개사들의 그 1층 그 부동산이거든요. 이게 저희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그 투자 유치를 받는, 그리고 이제 수개월 동안 이 권리 분석을 통해서 하는 부동산 매매 법인 회사고요. 투자 회사라고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부동산처럼 그 개발도 안 될 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개발 가능지,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직접 집원을 알려드리니까, 오시면 집원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도 가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부동산은 다음에 여쭤볼 때는 법인 부동산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이제 고객을 위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는 게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이제 그 땅의 지번을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땅의 지번을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는데, 왜 안 알려드리냐면, 땅에 저희가 이제 땅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주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금액대가 아닙니다. 원 지주들은 땅을 팔 때 1억 원어치만 달라고 하면 땅을 팔지를 않아요. 그 전체 땅을 팔기를 원하지. 그래서 이제 그 막대한 자금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땅을 했을 때는 6개월 동안 권리 분석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못 보는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토개발 국토부에 나온 국토개발 그 2030, 2040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게 이제 페이지 수가 이제 몇백 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다 읽어내서 그 중에서 이제 팩트를 찾아내고 이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땅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번 공개를 전화 주신 분들한테는 그냥 지번을 오픈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나와 있지만 부동산 이게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땅의 지번을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정보를 먼저 알려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번을 알려주면 제가 이제 10년 동안 하면서 지번 알려줘가지고 땅 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번을 알면 뭐 땅의 위치라든지 뭐 등기부등본 열람회 보고 토지이용계획원 보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번은 오시면 이제 오픈을 해드리고 답사는 기본으로 하는 회사가 정확한 법인 부동산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번은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답사는 물론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겠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뭐 이 사람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많이 안다 뿐이지 땅에 대해서는 전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이 땅을 사면 배합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얘기만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실패한 경우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진짜로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근데 땅을 아는 분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땅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합당하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가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경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거거든요. 연락이 오면 혼자 결정이 가능하신가? 그러면 이제 혼자 결정을 가능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한 분이 결사반대해서 이제 투자를 못 하시는 일반 땅에 대한 정보도 안 들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분은 관심이 있고 한 분은 관심이 전혀 없는, 그리고 두 분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마인드가 되신 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상의를 해서 한쪽이 극심하게 반대를 하는 경우에도 땅을 못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등기하고 이제 공유 지분 등기에 대해서 이건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게 많이 좀 오해들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 사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땅을 작은 평수에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아까 기획부동산에서 하는 것들이 큰 땅에다가 한 4,000명, 5,000명, 만 평에다가 5,000명, 6,000명 이렇게 집어넣는 땅이 그 나쁜 땅이고요. 이런 땅들은 개발 그 불능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공동등기랑 이거랑 공유지분 등기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요번에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동등기는 우리가 중종 땅 생각하면 빨라요. 누구누구의 몇 명, 공명. 예, 공명해서 이제 한 127명이 있다 그러면 공동등기는 등기가 한 장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구누구의 몇 명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127명이 있다. 이 땅에 한 5,000평이 5,000평 중종 땅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는 한 사람이 반대만 해도 개발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동등기로 투자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공유지분 등기는 민법 263조에 나와 있듯이 서민들이 그 땅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별 지분 등기라고도 하고요. 왜냐면 등기가 다 한 장씩 개별로 다 나갑니다. 근데 이제 표기가 우리가 땅이 예를 들어서 1,000평이다. 1,000평에 내가 100평을 살 금액이 갖고 있다. 그러면 등기상에 1,000평 중 100평이 내 땅이다. 근데 여기가 위치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투자에서는 그 위치 이 땅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이 땅의 위치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요 때 그거는 보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우리가 5,000평도 되게 작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작은 땅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500평씩 나눠서 한다든가 뭐 300평, 330평 정도밖에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의 크기가 작아서 뭐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개별 지분 등기는 민법 263조에 나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다 그 동의 없이 그 가능합니다.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돈이 좀 올랐다. 그래서 난 이게 여기만 보고 빠지겠어. 그러면 그걸 파시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도와드린다. 제가 실제로 지분 거래가 한 8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고객이 이제 부탁을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매매를 이뤄내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관심 있는 땅들은 그렇게 처리가 된 경우가 많아요. 몇 건씩.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까지 해드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인지 실수요인지 우리가 투자할 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땅 모양도 상관없고요. 땅이 길이 없는지 맹지인지 아닌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주변 이 땅이 있다면 이 주변이 어떻게 변해서 내 땅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상승폭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로 볼 때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실수로 볼 때는 당연히 그 길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따져봐야 될 게 많습니다. 건축 행위가 가능한지 아닌지. 근데 이제 투자로 들어갈 때는 여기가 주위 입지가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그래서 개발로 인해서 내 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로 보실 분들은 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땅의 위치 이런 게 상관없다. 실수요는 많이 따져봐야 될 게 많다. 그래서 이런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토지 투자, 아파트만 해가다가 토지 투자는 처음 하신 분들은 거의 다 좀 한 80% 정도는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근데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땅은 지금 현재 뭐 건축물이 지어진 게 아니고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이제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보기 때문에 현재 가면 그냥 산과 그냥 논과 밭 뭐 이런 형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래서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행동하지 않고 고민만 하는 경우, 이제 내가 말씀드렸죠. 엊그저께인가 말씀드렸더니 10억 부자가 되려면 그냥 누워서 어떻게 하면 10억이 벌리면 로또 복권을 살까 뭐 이렇게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10억을 생각만 가지고 10억이 될까요? 근데 일단 움직여서 이제 그 회사도 직접 나와서 확인해보고, 회사도 튼튼한 회사인지, 그리고 이제 믿을만한 회사인지, 또 이제 그 담당이 또 믿을만한 담당인지, 이제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한탕주의, 그러니까 이제 토지 투자로 이제 인생 역전을 생각한다고 이제 그런 걸로 투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의 돈으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자금이 이제 타인의 자금을 두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안 좋다. 또 이제 권력에 대해서 맹신하고 땅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 땅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너무 맹신하지는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묻지마 투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하지는 말아야 될 건데, 이제 타인의 자금을 자신의 자금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냥 묻지마 투자식으로 던져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력의 부족,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보력이라는 거. 그래서 지번을 물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뢰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셔서 이제 행동하시고, 뭐 제주도에서 부산에서도 올라오세요. 수도권 땅은 뭐 해마다 계속 상승해 왔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결국 땅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을 11.19
전세난 대책을 내놨는데 공급량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유명무실한 그냥 그 대책이 돼서 지금 오늘자 기사에도 전세가하고 수도권에서는 전세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규제만을 가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시장 경제 원리에 이제 맞게 이제 놔둬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면 잡을수록 반대로 간다라는 거. 근데 토지는 뭐 그 등락폭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좋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준비해 놓은 거 중에서 이제 아파트 우리가 이제 아파트로 제가 지분 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땅에 그 공유 지분 투자하고 같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민원 24시가 가보면 건축물 대장하고 이제 토지 대장을 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파트는 우리가 동 호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거주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바닥 면적의 그 지분을 땅을 갖고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707호에 샀는데 702호하고 내가 뭐 합의를 봐서 그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공유 지분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토지대장하고 이제 여기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합 건물에 들어가거든요. 이거 일괄하고 총괄은 이제 이제 단독으로 이제 갖고 있는 그 주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거의 해당 사항이 없을 거고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전유부는 이게 이제 그 해당 그 집원의 동 호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띌 수가 있고요. 이게 토지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토지 대장을 하려면 주소 버튼 누르고 이제 아파트 동호수 누르면 이게 창이 떠서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 대장이 따로 있고 바닥 면적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유 지분 땅에서 이제 지분 투자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등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준용 땅 등기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등기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것 중에서 판교를 제가 많이 그 말씀을 드렸는데 판교가 개발 전에 이렇게 임야였어요. 그 임야였고 전답이 섞여 있는 땅이었는데 판교가 개발이 되고 나서 이런 현재는 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오류를 범하시는 게 그건데 이 모습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 모습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땅을 보면 이걸 머릿속에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판교를 예를 들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보듯이 아파트하고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상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사면은 좋죠. 서울에.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못 사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이제 많이 있지 않으면 뭐 10억대 정도 갖고 있지 않으면 뭐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 사기가 힘든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더 규제가 심해지면 더 그럴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판교 테크노밸리 예를 들었죠. 여기 이제 잘 나가는 택진이형 NC소프트 다음 보면은 땅값만 8,09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억 설립한다고. 이제 성남시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거 리니지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NC소프트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가 이제 리니지로 성공을 해서 리니지 M도 개발도 하고 다른 게임도 개발을 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영업 방식이면서 더 언컨택트 시장, 우리가 이제 비대면 컨택트는 대면 영업 방식이고 언컨택트 영업 방식은 비대면 영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094억이라는 돈으로 부지매 비용으로 신호탄을 딱 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그 서울의 강남에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이제 신분당성 판교역에서 이제 두 정거장 거리에 이제 NC소프트 건물이 있는데, 대왕 판교로 644 번지가 판교 태풍로 예 중심에 있는 이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그 땅이에요. 이 땅은 이제 여기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넥슨이라든지 네오위즈, 뭐 위메이드, 뭐 스마일게이트 등 IT 기업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땅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땅이에요. 이게 공영 주차장으로 쓰이는 땅인데, 이게 이제 성남시가 내놓은 감정 평가액은 8,994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삼평동 641번지예요. 이것을 매입에 발벗고 나섰는데, 현재 이제 성남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육안으로 봐도 그 면적이 이제 25,719제곱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요. 먼저 이제 평수를 계산해 보면, 아까 25719제곱미터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평수로 하면은 7,780평입니다. 7,780평인데, 이거를, 지금 8,094억이라고 됐죠? 계산기로 보면 8,094억 원이라는 돈을 7,780평으로 나눴을 때, 평당 금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어갑니다.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1억 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당 어마어마하죠? 이게 이제 판교가 이제 땅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평당 1억.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현재 있던 R&D 센터 부지인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본동은 매입비가 이제 353억인데 20배를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건립 당시에 이제 1200억 원이 소입이 돼 있는데, 지금 땅 매입 비용만 2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갔을 때 하고. 그래서 판교는 이제 유동성 자금이 이제 튼실한 회사라서, 신용 등급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땅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평당 1억. 우리가 이제 광명에도 이제 중앙대 병원 가보면, 우리가 이제 6천만 원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명시 땅이 이게 좋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지도로 띄워놨는데, 여기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지금 시흥시 장현지구하고 이제 시청 일대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스카이뷰로 이제 2013년도 사진이에요. 이게 보시면 지금 다, 전답하고 섞여 있거나 임야이거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임야도 섞여 있고, 전답도 섞여 있고, 여기도 이제 산이 이제 여기 얕은 산도 있고, 얕은 막 산 있고, 여기도 이제 산이 돼 있죠. 여기 완전 산이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구획 정리가 다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보시면 최근 사진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 까였죠, 산이.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13년도 이렇게 전답 임야로 돼 있던 게 산이 깎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녀봉이라든지 이런 이름 있는 산들은 안 까요. 근데 안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낮은 부분들은 다 개발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임야가 이제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광명시 땅을 좀 제가 띄워놨는데, 이 경계 부분, 이게 빨간색 테두리 부분이 이제 광명시 땅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가 빨간 선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박달동입니다. 여기에서부터가 박달동이고, 이게 이제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경계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는 탄약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 어스 지도로 보면 이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입니다. 군사보호시설로 돼 있죠. 지금
푹 파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다 군부대 그 미사일하고 이런 폭탄을 하는 탄약대대가 여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근처에 땅을 나왔는데 탄약대대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보니까 이제 군사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방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안양시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이 탄약대대는 1탄약, 2탄약, 3탄약이 있는데 안양시 밑에 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여기는 국유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 안양시에 이제 기부 체납 땅을 주는 거죠. 국유지 땅을 주는 거죠. 땅이 움푹이 패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글지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광명 KTX 역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땅을 분양했던 데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 땅들은 다 까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주거단지가 한 5천 세대가 이제 안양에서 들어온다는 그 얘기거든요.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는 산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군부대가 들어가 있고 움푹 파여 있습니다. 이거 다 나가면 이거 까지 않으면요 산사태 나고 막 그래요. 이거 딱 보시면 딱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거에 아까 이제 그 판교 테크노백일을 마무리를 하면 여기가 이제 그 NC소프트 이제 R&D 센터 그 300억 넘게 들어간 그 부지 매입 비용,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공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인데 여기를 매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4억을 하나 더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기가 8,094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평당 1억 원이라는 땅이 된 거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그 하나의 브랜드 때문에. 근데 광명 땅은요, 이게 그 용적률하고 건폐율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성남 땅은요, 성남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층 이상 질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또 안랩, 안철수 그 바이러스 연구소 안랩도 있고, 뭐, 카카오 오피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IT 융합 벨트가 이제 형성이 된 땅인데, 이제 지금은 1억 원, 우리가 그럼 아까 보셨지, 이 모습일 때 투자를 했다면, 얼마큼 돈이 됐을까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죠. 부동산이 이제 이런 매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부지를 1억 원으로 살 정도로 이제 그 NC소프트웨어에서는 이 땅이 갖고 싶은 거죠. 여기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상당히 늘어나서 3,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렇게 개발이 이렇게 그 구획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시면 시흥시가 이쪽인데 여기는 지금 거의 모양이 그 심장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조금 있으면 구획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여기에는 지금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2024년도 완공이라고 지도에까지 표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섹터로 이제 그 잡아보면 여기서부터 주민센터 빼고 산이 날아갑니다. 이렇게 길 따라서, 그리고 여기 따라서 시흥시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이런 면적이 이제 10만 명이 일하는 요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명동굴 여기 저희가 했던 땅이 여기 도곤해지구 요 땅은 지금 반대편이 이만큼 확대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광명 지구는 지금 저희가 여기 뒤에 땅을 했는데요. 여기 이렇게 해서 2배 대략적으로 제가 그리는 거예요. 2배 확대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가학동역의 3거리가요 4거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도로가 8차선으로 그 치고 나갑니다. 시흥시 쪽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4차선으로 변경이 되는데 8차선으로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이 일하고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10만 명, 그리고 광명동굴 1만 명, 이쪽 위쪽으로 4차 산업 특화단지가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거긴 2만 명입니다. 그럼 총 1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처음 만나는 사거리예요.
학원주민센터 뒤편으로 학원역이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신안선선하고 월곡판교선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 땅이고요. 사거리 이제 코너 땅을 저희가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땅이 이제 이렇게 금싸라게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셨다면, 우리가 이제 토지 투자에서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생각해 보면 발상에 전환을 해보면 또 아무나 또 돈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인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보고 하면은 우리가 로또 맞을 확률, 그리고 이제 아파트 투자, 갭 투자해서 뭐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땅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광명시를 3년 동안 분양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런 오해들을 좀 풀고 편견을 좀 깨시고 직접 부딪혀서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 광명 일직동은 엄청나게 땅가격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중앙대학병원 부지는 평당 6천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7만 원입니다. 근데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는 10만 원입니다. 거기 R&D 센터하고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이 그 판교처럼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13만 명이 주는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제 땅이 나왔을 때 직접 확인해보고 사시면, 여러분 내년부터는요, 제가 매번 장담을 했던 건데 펜스 쳐지고 공사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여기 땅을 놓친 거를 판교 땅이 지금 1억 원을 가는 것처럼 여기는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돈이 되는 땅입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편견들을 좀 깨주시고 투자 마인드를 높여 주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올 때도, 그리고 제가 관리를 할 때도 다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 땅을 판매할 때까지, 이익을 보고 판매할 때까지.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은 제가 업데이트하는 영상을 그때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내일은 또 다른 내용으로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지플래너 김열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